자, 여기에 이제 날짜가 있고 판매량이 있습니다. 이런 걸 구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판매량 데이터가 있으니까 일일 판매량의 뭐 평균을 구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또 샘플이니까요,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에버리지를 해서 이쪽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뭐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새로운 날짜가 이제 추가가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100 요런 이제 날짜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되면은 포맷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되면은 여기에 아까 평균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쪽에 1월 10일까지의 데이터 범위만 씌운 것이고, 이 추가가 됐으니까 이 범위가 연장이 되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연장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 만사가 귀찮으니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씌워 놓던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이 전체 범위를 요 B열을 선택을 해서 B부터 B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범위를 미리 좀 넉넉하게 지정을 해 놓으면 이쪽에 새로운 날짜가 추가가 되더라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범위를 이렇게 많이 씌워놨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나와 있어서 하는 경우라서 별로 이제 부담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씌워놓은 이 범위 중에 최근 3일 동안의 데이터만 내가 보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take 같은 함수를 써가지고 는 하고 take를 써서 이제 어떤 부분을 취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에서 끝에에 3일, 그러니까 빼기 3 데이터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날짜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온 것이고, 이런 데서는 이 날짜에서 내가 원하는 포맷을 선택해 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3일치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새로운 날짜가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여전히 B13이니까 이까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추가가 돼도 이쪽은 우리가 넉넉하게 범위를 씌워놨으니까 연산이 되는데, 이쪽은 전체 범위에서 최근 3일 동안의 데이터만 갖고 오기로 했는데 데이터가 연장이 되면 요것도 이제 수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B열 전체, 그러니까 A부터 B까지를 다 씌울 건데, 이 부분을 넉넉하게 씌웠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다면은 이쪽 그 쉬운 범위, 그러니까 이쪽 쉬운 범위의 끝부분 3개를 가져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범위는 이렇게 씌웠지만 이 빈 공간, 이거를 쳐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를 쳐내서 있는 부분만 가지고 그 중에서 3개의 행만 뽑아오고 싶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여기에 trim range라는 함수가 있어요. 트림은 한 셀에서만 적용이 되는 건데, 트림 레인지는 범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트림으로 전체 범위를 한번 이렇게 씌워보죠.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놨던 범위를 트림으로 씌워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것만으로 딱 줄어들죠. 그럼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14일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바뀌죠. 다시 한번 하나가 더 추가해 볼게요. 1월 15일이면 1월 15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 이제 0이 됐죠. 입력을 안 했으니까. 여기다가 111 이렇게 하면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데, 트림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전체 범위를 씌워놨으면 그 중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부분으로만 트림, 쳐내라, 깔끔하게 정리해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런 숫자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0이라고 입력 안 돼 있으니까 물론 계산에 포함이 안 되겠지만, 평균을 구할 때 0이 있는 경우에는 0하고 데이터가 없는 건 다른 거니까, 이런 것도 단순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트림 레인지라고 해주면,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면은 요 부분만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크게 티는 안 나죠. 요런 범위인 경우에는 티가 안 나지만 이렇게 어떤 글자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에도 트림을 쓸 수도 있고요. 트림을 지워가지고 트림을 지우면 요 앞뒤에 있는 트림에 해당되는 괄호도 이제 지울 수 있겠죠. 요 B 앞에 마침표를 찍어 보겠습니다. 마침표. 그래도 이거 뭔가 에러가 안 나죠. 이 점인데, 그러니까 점은 소수점을 나타내는 건데,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1에 16에 여기도 뭐 2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요거는 이렇게 마침표가 어떤 셀 주소 앞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이 B27 뒤로 있는 데이터들은 다 무시하고 그 앞에 있는 것까지만 정리를 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트림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 대신에 그냥 이렇게 점을 찍어도 됩니다. 그럼 이 뒷부분에만 점을 찍었는데 이 앞부분에도 점을 찍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도 이거 빈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에버리지 하고요. 요거를 이렇게 씌우는데 적당히 한다고 해서 아까처럼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이렇게 몇 개를 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에 몇 개가 채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 H를 다 씌우는 거죠. 이렇게 씌워가지고 H 처음부터 H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되더라도 그게 계속 이제 계산에 반영이 되는데 자, 이런 거 할 때도 요 시작되는 지점에 H에 점을 찍고 H 앞에도 점을 찍으면 요 위 아래로 있는 내용들은 다 트림을 하게 됩니다. 다 쳐내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테이크로 한번 해보게 되면 테이크로 해서 요 전체를 다 이렇게 씌워요. 씌우고 앞부분에 뭐 3개만 갖고 오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앞부분에 3개니까 제목도 포함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4개 하면은 이렇게 제목과 하고 317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여기서부터 4줄을 갖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요 있는 부분, 요 부분을 제외하고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G 뒤에 점을 찍고 H 앞에 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G하고 H 사이에 있는 부분만 내가 보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아까처럼 날짜를 우리가 정상적인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걸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요 끝에 있는 새 날짜, 이 날짜 포맷이 원래 지정되어 있는 포맷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상하게 나와서 여기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바꿨고 그러면은 자 이 범위의 데이터가 위에서 4개 그 다음 여기서는 아래에서 3개만 갖고 오죠. 그러면은 요 테이크에서 테이크를 하고 요 전체 범위가 여기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쉼표하고 밑에서 3일 최신 3일치 빼기 3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 칸에 씌워져 있는 저 아래에 있는 뒤에서 3개를 갖고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윗부분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G 바로 뒤에는 마침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H 앞에 마침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 이 표는 뭐예요? 이 표는 위에 있는 3일과 아래에 있는 3일치만 보여주는 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1월 13일이 3333이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표로 삽입을 해도 되긴 되는데 지속적으로 추가가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범위를 임시로 이렇게 쭉 씌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숫자로 계산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카운트를 한다라든지 이런 글자를 뽑아온다라든지 할 때에는 요 빈 공간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트림 레인지라는 기능을 쓰든지 아니면 그냥 셀 주소 앞에 마침표
시작 부분에서는 셀 주소 뒤에 마침표 요거를 쓰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다. 그리고 두 개가 있으면 트림 레인지는 하드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침표를 사용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엑셀이 버전이 조금 낮은 경우에는 요 트림 레인지 함수가 아예 없고 이 마침표 기능이 마침표 연산자 기능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기능에서 요게 되는지 뭐 웬만하면 다 되겠지만 자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아무튼 이제 범위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